쭉 오셨나요? 뉴스보다 영화. 2004년도에 만들어진 올리버 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를.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일부에서 역시 ICBM과 군사무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쿠바 미사일 사태. 쿠바 미사일 사태도 있었잖아요. 60년대 초반에. 62년. 네, 60년대 초반. 이럴 땐 딱 60년 찍었다 틀릴 수 있으니까 60년대 초반. 네네, 그렇죠. 네. 그때 그 존 F 케네디.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 로버트 케네디하고 같이 그 고민하고 수기하는 그 과정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그 찍은 두 형제의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스위치를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그 소련 선박이 쫙 다가오고 있는데 로저 도널드슨의 D13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D13. 예, 케빈 코스트너도 나왔고요. 왜 D13이에요? 그러니까 13일 전부터 이제 미사일 사태. D 마이너스. 네, 그렇죠. D-13. 예. D-13. 그 영화도 그 로저 도널드슨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강호석 감독 같은 분인데요. 그러니까 흥행 감독이고 전통의 명망 있는 흥행 감독인데 굉장히 그 서스펜스 그 박진감을 잘 표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로저 도널드슨의 D13도 제가 이 쿠바 미사일 사태하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택시 운전사. 군함도도 이제. 군함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작한 영화는 언제 공개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5년 후죠. 내년에 한다니까요. 자, 제목은 음모. 가제 음모. 1년 전부터 이렇게 마케팅. 원래 마케팅은 영화 만들기 전부터 하셔야 돼요. 맞아요. 미리 질러놔야지 영화를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떡 본 김에 뭐 잔치한다 그 무슨 말 있잖아요. 떡 본 김에 굿한다가. 어쨌든. 자. 피델 카스트로 찾아서는 2004년에 올리버 스톤이 만들었고요. 아마 올리버 스톤 영화는 작년에 스노우든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올리버 스톤이 여전히 명장의 감독으로서 어쨌든 미국의 거장 감독이죠. 올리버 스톤 감독이 2004년에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서 제목이 Looking for Fidel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존했을 텐가? 그렇죠. 네. 작년에 타계했으니까 카스트로가. 맞네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쿠바 영화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순식간에 제가 개발하고 헷갈렸어요. 네. 순식간에. 개발하는 뭐 일찍. 볼리비아에서. 그런데 이제 페르난도 페레스 감독이라고 쿠바의 임곤택 감독 같은 분을 제가 모시고 와서 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마침 카스트로가 타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무대에서 페르난도 페레스 감독을 옆에 두고 피델 카스트로의 타계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 12년 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또다시 쿠바 봉쇄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하면 이제 뭐 부시 등등이죠. 그래서 국교 단절하면서 경제 봉쇄 정책 들어갈 때. 경제 봉쇄하고 이제 쿠바가 미국과 마치 지금 북한처럼은 아니지만 바로 미국의 코 밑에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항상 그 불안하고 항상 좀 불편한 존재가 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쿠바가 그때 경제 봉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어쨌든 쿠바의 한 젊은이들이 그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 납치를 했었어요. 인질극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런 과정에서 젊은이들의 직접 그 재판을 주도했던 카스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평의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뭐 등등 이런 국가 중대사회는 직접 개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인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뭐 그때 이제 카스트로를 인터뷰하러 올리버 스톤이 갔습니다. 올리버 스톤이. 그래서 올리버 스톤과 그 피델 카스트로가 사실은 가까운 관계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깝고 말고 인터뷰는 인터뷰다 이런 태도로 올리버 스톤이 굉장히 직설과 독설 화법을 구사하면서 카스트로를 거의 공격에 가깝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과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 그러니까 저널과 이른바 다큐멘터리스트,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와 다큐멘터리스트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아주 뭐랄까 이렇게 용어 상박처럼 보여주는 영화가 카스트로를 찾아왔습니다. 요즘 뭐 항상 뭐 어떤 기자가 무슨 사적 대화를 뭐 어떻게 해서 폭로했다는 등 뭐 등등 언론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많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정화돼야 될 것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정치인과 언론 또 정치인과 다큐멘터리 작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서서히 여러 가지 다각도의 문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하. 카스트로가요. 예. 저는 뭐 카스트로가 직접 나오나요? 그럼요. 오. 카스트로가 이제 그 당시 많이 노쇠했습니다만 한 50년 가까이 지배한 거거든요. 쿠바를요. 그렇죠. 1959년에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3명의 동지 그러니까 4명의 동지가 혁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피델 카스트로,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지금 라울이 잡고 있죠. 예. 그다음에 까밀로 시엔푸에고스라는 또 젊었을 때 또 이미 그 타기한 그런 혁명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체게바라. 4명이 했죠. 4명이 이제 혁명을 했고 피델 카스트로가 계속 국가평의회 의장을 하면서 거의 50년 동안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러났습니다만 타계하기 직전까지 2016년까지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자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요때도 이제 많이 노쇠했을 때였습니다. 예. 근데 카스트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마지막에 보면서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대요. 왜요? 나는 쿠바 젊은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뭘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그 욕망이 있는지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해줬고 충족시키지 못 해준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쿠바식 뭐 사회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올리버 스톤이 뭐 당신은 독재적인 것 이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하던 이 노인도 젊은이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고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주장했던 그 꿈꿨던 이상 그 사회에 있어서 체제 변화를 시도할 수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카스트로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 평가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쿠바식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그 쿠바 그 젊은이들 대체적으로 한 30국 정도 받거든요. 월급을. 그럼 그러니까 캐나다 달러로 얘기하면 30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0만 원에서 한 35만 원 사이가 되는 거죠. 한 달 월급이 이제 30만 원 정도 받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무료, 그다음에 병원 완전 무료. 네. 그다음에 배급을 하는데 이제 성인 1인당 한 달에 계란 9개. 그러니까 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살면 18개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계란을 누가 많이 먹네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저는 그 쿠바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가 그 인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을 너무 억압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긴 잘 아시는 것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셜클럽 재즈 해야 되고요. 살사 쳐야 되고요. 네. 그렇게 자유롭게 그 또 지내야 되는 그 문화적인 어떤 향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만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묘한 사회인데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를 보면 그 어쨌든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속에서 어떠한 심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버 스톤과 카스트로가 인터뷰하면서 아주 그냥 불꽃 튀는 기싸움이 벌어진다고요? 올리버 스톤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은 하지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알지 본인의 않습니까? 기운과 본인의 이해와 본인의 열정으로 그렇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완전히 쿠바 사회를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온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이 기가 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리버 스톤도 그때 나이가 꽤 됐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카스트로에 비하면 이제 애로 아니요 그렇게 비교한 게 아니라 올리버 스톤하고 저하고 누가 기가 센 거예요? 낚였다. 그 제가요. 올리버 스톤한테 이메일 보내서요. 견줄만한 한국의 네. 전 국회의원이자
저는 원래 성이 이름이요. 네. 이게 제가 개명한 거예요. 원래 정봉주가 아니라 정봉기예요. 어디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힘들다. 근데 아재 개그를 또 막 던지면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재 개그가 재앙이 아니라 이제 아재 개그 은총이라고나 할까. 청취율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꾸 이게 중독성이 있었고 이번 주에는 뭘 또 허무맹랑하게 던질까로 오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제가 로마에서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네. 올리버 스톤 감독의 그 견줄만한 그 인터뷰어로서의 그 자질과 덕목과 그 실력을 갖추고 계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요? 네. 와, 그 극찬을 하셨는데? 네. 제가 카스트로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난해 타계하셔갖고. 그러니까 라울 카스트로 만났어요. 네, 라울 카스트로 동생분. 네. 네. 얼마 안, 거기도 많이 고령화 되셔갖고. 카스트로는 어떤 지도자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스트로는 어쨌든 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생각을 항상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걱정하는. 뭐랄까요? 그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애민 사상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올리버 스톤 감독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 그런 아젠다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59년 혁명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쿠바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가보시면 이제 쿠바에 가면 피델 카스트로의 흉상, 동상, 초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그래서 그 자기가 원래 혁명을 시작했던 그 산티아고 대 쿠바에 가면 그냥 돌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돌덩어리 하나에 대문자로 피델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겨져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르네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줘.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그 등소평 같은 경우도 물론 존경하는 분들도 있고 존경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은 무덤도 필요 없다. 내 유해를 그 양장하게 뿌려줘라. 그 흔적을 안 남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냥 이름만 남기고 뭐 산소 뭐 이렇게 해갖고 남길 필요는 뭐가 있어. 근데 저는 남기고 싶더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또 바뀌겠죠. 저도 일종의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비교해서 보면 이제 저쪽은 우상화 작업을 많이 하니까 북한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쿠바의 가장 큰 대사관이 북한 대사관이거든요. 쿠바에서 한국 영화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남한 영화제를 하는 걸 원치 않는데 아바나 영화제가 있습니다. 쿠바에도. 거기에 이제 한국 작품이 들어가는 것들 원치 않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과정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맹방이라고 하지만 쿠바에서 배우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북한도 다른 체제적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뭐 구조는 조금 뭐랄까 쿠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을 좀 놀게 하고 그러니까 강구한 공산당이 뭐 이념 끌고 가지만 인민은 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한은 인민의 욕망을 억압하는 구조에서 좀 전체주의적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쿠바 같은 경우는 또 중남미가 열정의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그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종주국이죠. 이데올로기의 종주국이고 예컨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을 때 그쪽은 이제 석유가 있고 이런데 교육 의료 이런 게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쿠바에서 선생님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가고 우고 차베스는 석유를 주고 이렇게 해서 남미의 이른바 이제 좌파 연합을 만들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종주국. 미국에서 봤을 때는 쿠바가 바로 코 밑에 있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것을 오바마가 열었다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다시 닫고 있는 거죠. 그때 경제 제재 됐을 때 일본의 환경운동가, 에너지 환경운동가가 쿠바 하바나를 방문해요. 그래서 쓴 책이 몰락한 선진국 아바나가 옳았단가 쿠바가 옳았단가라고 하는 걸 하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 가는지. 그리고 유기농. 유기농이 그 쿠바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쿠바식 어쨌든 쿠바식 쿠바 체제에서 만들어진 새롭게 생산된 파생된 뭔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쿠바를 너무나 지나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 같은 작품을 보면 쿠바의 그 일면과 쿠바를 둘러싼 뭐 북유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한의 문제,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저는 사실 남북한 문제를 쿠바를 이렇게 우회해서 들여다보면
풀 수 있는 어떤 해법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인상적으로 본 게 자, 에너지 석유를 금수 조치하면서 인민의 그러니까 국민 백성의 생활은 좀 불편해졌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친환경 네. 재생에너지 도시를 꾸렸다. 네. 그린 루프. 옥상에다가 이제 뭐 흙 해갖고 이렇게 네, 맞아요. 심는 거, 네, 그다음에 네. 깡통 반쪽 해갖고 네, 네. 식물 재배하는 거 이런 다 쿠바에서 나온 거예요. 언제 보셨어요, 그 책? 그냥 언제 보죠, 뭐 수시로 보죠, 뭐 책은. 예전에 그 호텔 그 이후에 봤던 것 같아요. 네. 호텔에서 보지 않고 네. 선원. 네. 예. 네. 국립 선원. 네. 예. 그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일본의 친환경 환경 운동가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쿠바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 정확하게 발음해 큐바를 갔다 오더라고요. 그 큐바죠. 예. 네. 요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닫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국내에서도 쿠바를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행도 가려고 그래요. 지금 네. 이제 곧 미국과 큐바가 수교가 되면 아니 수교가 됐는데 이제 트럼프가 닫으려고 하니까. 닫으려고 하니까 지금 네. 가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가야 되죠. 네. 우리 거기 가서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영화. 제가 요즘 뭐 살짝이라도 해주고 넘어가셔야죠. 제가 요즘 어쨌든 전월 문제를 많이 생각하면서 예. 왜냐하면 이제 이른바 폭로 저널리즘이냐 아니면 그 탐사보도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쪽에서는 탐사보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늘고 있다, 그리고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미디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 1인 미디어도 많아지고 그래서 일종의 좀 뭐랄까 건강한 폭로 저널리즘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아니, 네. 저도 일간지에다가 이렇게 특히 진보 진영 일간지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데일리로 오는 기사는 이제 신문 안 본다. 네. 그럼 신문은 국지간 것을 오랫동안 추적하는 탐사 쪽으로 점차 움직여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이제 스포트라이트. 네, 스포트라이트. 예. 이것도 작년 초에 개봉됐으니까요. 이거 네. 싫어하냐? 싫어하죠. 싫어해요? 네. 보스턴 글로브지 기자들 얘기고요. 예. 보스턴 글로브 그 신문 내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내에 탐사보도팀 이름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탐사보도팀. 네. 저 발음 그대로 하면 스포트라이트. 예. 네. 저도 요즘 여기 와서 영어 발음을 좀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스팟라이트. 왜냐면 우리가 스팟라이트 하기는 우파가 되는 거고 네. 스팟라이트. 네. 어쨌든 이 영화는 가톨릭 교구 예.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이 어마어마한 그게 주제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헤치는 스팟라이트. 최근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예.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바티칸에서도 가장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런 문제에 지금 다시 성추문에 얽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 교구의 신부 사제들이 예. 특히 아동 성추행 문제에 휩싸였다는 그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충격적인 거예요. 보스턴 글로브지가 밝혀냈죠. 그 탐사보도팀 스포트라이트가 몇 년에 걸쳐서 그것을 추적하고 그리고 팩트 하나하나를 찾아서 밝혀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권력과 그다음에 카톨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 그러니까 정교 분립이 네. 잘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교회에서 종단에서 힘을 쓰게 되면 기사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노출되진 않았지만 이면에 네. 기자들의 헌신적이고 아주 눈물겨운 싸움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장면 하나하나에 기자들의 눈물과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네. 보면서 그렇죠. 봐야죠. 스포트라이트는 그걸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기자들이 너무 영웅적으로 이렇게 묘사하지도 않았고요. 기자들을 그러니까 그 본연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실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저널리즘 뭔가를 이렇게 밝혀내고 그 진실을 드러내고 하는 작업이 한 방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오랜 작업.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 팩트를 찾고 그 증거를 보완해서 그리고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얻어 걸려서 한 방으로 터트려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네. 문준용 씨 네. 제보 조작 사건 났을 때 네. 정치인을 감으로 초창기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보가 딱 아구가 맞았고 떨어진 경우가 어딨냐. 이거는 내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제보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방증 자료를 갖고 추적하면서 이것을 퍼즐 맞히듯이 맞춰나가는 거다. 스포트라이트에서도요. 그렇게 추적을 해왔어요. 거의 팩트를 잡았거든요. 9.11이 터져요. 9.11이 그러니까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으려고 그럴 때 다른 걸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기다려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데 추행은 계속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예를 들면 기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속으로 답답하고 그랬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과정을 어쨌든 묵묵히 이겨내는 거죠. 팩트를 지키고 그리고 이게 대형 사건인데 뭐 그게 그러니까 그 특종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고 이 대형 사건이 올바르게 그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이거 다큐인가요? 아니 극영화입니다. 극영화죠. 자, 이것의 스포트라이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도가니. 의역이죠. 의역이죠. 네, 비슷한 영화 아니에요. 네. 결국 그렇죠. 그 안에서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추행. 네, 그렇죠. 성폭력. 네. 근데 여기서는 공경 작가 좋아하시겠다. 저우치네요. 근데 여기서는 사제들, 가톨릭 사제들, 그 사제들 중에서도 고위 직급의. 네. 영화는 아마 그 작년 이맘때 이 대선 전이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참 전이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보시는 게 훨씬 더 밀도감이 상승하게. 지금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진실을 추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드라마가 지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정치판에 들어오게 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렇죠. 그렇게 추적하는 국정농단 사건을 기자들이 계속 추적하잖아요. 정윤회 문건 사건. 태블릿 PC 뭐 등등등등.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끝났네요. 끝났어요.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는 휴가고요. 다음 주에는 장지원 표창원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정봉주의 정치쇼가 아니라 장표쇼? 장표쇼. 마이너스. 네, 그렇죠. D-13. 예. D-13. 그 영화도 그 로저 도널드슨이 쉽게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강호석 감독 같은 분인데요. 그러니까 흥행 감독이고 전통의 명망 있는 흥행 감독인데 굉장히 그 서스펜스 그 박진감을 잘 표현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로저 도널드슨의 D-13도 제가 이 쿠바 미사일 사태하면 항상 생각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택시 운전사. 군함도도 이제. 군함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제작한 영화는 언제 공개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 5년 후. 내년에 한다니까요. 자, 제목은 음모. 가제 음모. 1년 전부터 이렇게 마케팅. 원래 마케팅은 영화 만들기 전부터 하셔야 돼요. 맞아요. 미리 질러놔야지 영화를 만들어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떡본 김에 뭐 잔치한다 그 무슨 말 있잖아요. 떡본 김에 굿한다가 어쨌든 자 피델 카스트로 찾아서는 2004년에 올리버 스톤이 만들었고요. 아마 올리버 스톤 영화는 작년에 스노우든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올리버 스톤이 여전히 명장의 감독으로서 어쨌든 미국의 거장 감독이죠. 올리버 스톤 감독이 2004년에 피델 카스트로를 만나서 제목이 Looking for Fidel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존했을 텐가? 그렇죠. 네. 작년에 타계했으니까 카스트로가. 맞네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국에서 쿠바 영화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순식간에 제가 개발하고 헷갈렸어요. 네. 순식간에. 개발하는 뭐 일찍. 네. 볼리비아에서. 그런데 이제 쭉 오셨나요? 뉴스보다 영화. 2004년도에 만들어진 올리버 스톤 감독의 다큐멘터리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를. 피델 카스트로를 찾아서.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일부에서 역시 ICBM과 군사무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쿠바 미사일 사태. 쿠바 미사일 사태도 있었잖아요. 60년대 초반에. 62년. 60년대 초반. 이럴 땐 딱 60년 찍었다 틀릴 수 있으니까 60년대 초반. 네네, 그렇죠. 그때 그 존 F 케네디. 그렇죠. 대통령 시절에. 로버트 케네디하고 같이 그 고민하고 수기하는 그 과정이 카메라에 포착돼서 그 찍은 두 형제의 사진도 굉장히 유명하죠. 스위치를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그 소련 선박이 쫙 다가오고 있는데 로저 도널드슨의 D-13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D-13. 예, 케빈 코스트너도 나왔고요. 왜 D-13이에요? 그러니까 13일 전부터 이제 미사일 사태
어쨌든 쿠바의 한 젊은이들이 그 쉽게 말씀드리면 비행기 납치를 했었어요. 인질극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예. 그런 과정에서 그 젊은이들의 직접 그 재판을 주도했던 카스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평의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예. 뭐 등등 이런 국가 중대 사회는 직접 개입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인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예. 뭐 그때 이제 카스트로를 인터뷰하러 올리버 스톤이 갔습니다. 올리버 스톤이. 네. 그래서 올리버 스톤과 그 피델 카스트로가 사실은 가까운 관계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깝고 말고 인터뷰는 인터뷰다 이런 태도로 올리버 스톤이 굉장히 직설과 독설 화법을 구사하면서 카스트로를 거의 공격에 가깝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이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과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 페르난도 페레스 감독이라고 쿠바의 인권택 감독 같은 분을 제가 모시고 와서 영화제를 했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마침 카스트로가 타계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 무대에서 페르난도 페레스 감독을 옆에 두고 피델 카스트로의 타계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 12년 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또다시 쿠바 봉쇄가 됐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하면 이제 뭐 부시 등등이죠. 그래서 국교 단절하면서 경제 봉쇄 그렇죠. 정책 경제 봉쇄하고 이제 쿠바가 미국과 마치 지금 북한처럼은 아니지만 바로 미국의 코 밑에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항상 그 불안하고 항상 좀 불편한 존재가 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쿠바가 그때 경제 봉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